이제 마지막 색채 디자인 세 번째 과정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 디자인이 무엇이냐, 이 디자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자인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요, 남녀노소, 그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 다양한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조를 해줄 때 돈도 줬지만 옛날에 막 컴퓨터도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무슨 컴퓨터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서양인들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도와주면서도 요거도 먹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디자이너들이 파견이 돼요. 왜 아프리카의 디자이너들이 파견이 될까요? 자, 디자이너들이 먼저 그 파견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도구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그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이너들이 가는 거죠? 기획에 관련한 디자이너들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더니 이렇게 집이 움막으로 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 문이 있는데 이 흙으로 된 집이니까 거의 뭐 동굴이죠. 토굴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또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연기가 가득해요. 그리고 벽도 어둡습니다, 되게.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을 이제 또 바깥에는 또 야생동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는 이 안에서 잠을 자죠. 근데 이제 불을 펴놓으면 이 안에 연기가 가득하니까 유아 사망률도 높고 또 상당히 생활이 불편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서 처음에 뭐 합니까? 관찰하죠.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문제점 뭐냐? 이 연기, 그 다음에 여기가 어둡죠. 그럼 어두운 걸 해결하는 방법, 발전소를 짓는다, 그 다음에 전기를 연결해서 여기에 뭐 전등을 달아준다. 좋죠. 그러나 돈이 없어요. 그리고 유지할 유지비도 없어요. 우리 빅터 파바네스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타당함과 타당성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법이나 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고 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먼저 그 1.5리터 그 음료수 병이 많더래요. 플라스틱 펫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 옆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세제 있잖아요. 세제를 넣고 물을 넣어서 섞어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세제에 들어오면서 굴절이 되면서 이 안에서 빛이 산란되는 것처럼 이렇게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야 뭐 불을 피니까 좀 밝지요. 낮에는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몇 개 달아줬더니 토굴 안이 완전 무슨 형광등 몇 개 킨 것처럼 되게 밝아진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해줬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아궁이를 만들어줬어요. 아궁이. 여기다 아궁이, 여기 위에서는 음식을 올려놓게 하고 뒤로는 뭐예요? 이렇게 굴뚝을 설치를 해준 거죠. 이 디자이너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아궁이에 대한 지식,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건 그 디자이너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지역에 이 집을 만드는 사람이 와서 기능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죠. 근데 그 사람이 만들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혁신이라고 막 퍼펙트하다고 막 이러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에서 개선을 해주는 디자인을 해줬죠. 자, 이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방송국에 찾아가 봤더니 디벨롭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굴뚝을 높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해서 빼는 거죠. 이유를 얘기했더니 뭐 이제 기후에 따라서 이게 더 잘 연소되고 연기가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줬더니 개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사람들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문화가 바뀌어버렸죠. 아낙네들이 모여서 안에서 모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된 거예요. 봐요.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기획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걸 왜 몰랐을까요?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하죠. 또 하나,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상처도 있고 또 기생충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신발이 필요하다. 그럼 간단해요. 신발 원조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동네를 잘 봤더니 폐 타이어를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가지고 뭘 해줬냐면 신발을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줬어요. 뭐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신발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를 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집을 가지고 집신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상당히 디자인의 민족이죠. 그래서 만들어줬죠. 그래서 2달 후에 갔더니 거기 알록달록하게 신발이 더 디벨롭 돼가지고 완전 그 몇 가지 디자인 해줬는데, 그래서 그 또 정수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거 가지고 정수기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실패를 했긴 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어때요?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디자인은요, 뭔가 아름다움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주고 이거 해 좋은 거야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배려해서 거기에 맞도록 사용하세요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에는 2가지적인 업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기획 업무, 그 다음에 기능적 업무. 기능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미안하지만 막말로 의사가 기획입니까, 기능입니까? 의사 선생님들 기능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뭔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또 기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기능적인 사람이 나중에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셨습니까? 또 기획을 위해서 또 처음부터 기획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업무가 더 높고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능은 전문가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전문 기술자라고 얘기해야죠. 최근에는 마이스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기능에 대한 말이 좀 안 좋다면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리자죠. 우리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뭐예요? 관리자이셨어요.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은 인사권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잘 배치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잘 계획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아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을 배울 때 우리가 보통 기획 관련한 부분을 배우고 기능적인 것을 배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기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무언가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뭔가를 기획하는 거죠. 여행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체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무엇이 많아요? 이 기능, 바로 형태에 관련한 뭐예요? 디자인 지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나 시험에는 이 부분도 나오지만, 근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색채 디자인 관련한 거니까 이 색채 디자인 기획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디자인 기획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관련한 것은 형태에 관련한, 형태를 물어보는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이후에 이 형태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획이라는 기획이라는 것의 프로세스, 기획이라는 것의 순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먼저 문제인식부터 합니다. 아, 이것이 문제야 라고 문제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문제인식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 모아놓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획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렇다면 기능적인 것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기획 디자인의 프로세스, 기능 디자인의 프로세스, 이렇게 2가지예요. 그래서 기능적 디자인의 프로세스는 뭐냐? 욕구, 자, 그 다음 뭐예요? 조형, 그 다음 재료, 그 다음에 기술, 요 4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요 2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의 프로세스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안 되죠. 디자인의 과정, 우리 책에는 디자인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인식, 자료 수집, 분석, 평가도 맞는 거죠. 하지만 보통 디자인의 순서 그러면 이렇게 형태적인 이러한 순서고요. 보통 기획 디자인은 기획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자, 요 2가지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암기할 때는 앞자를 가지고 암기하면 좋아요. 욕조, 제기. 욕조 안에서 제기 차면 어떻게 돼요? 자빠집니다. 제기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로. 욕조, 제기. 죄송해요. 예. 자, 욕구는 바로
니즈죠, 니즈.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인식과 거의 같은 거예요. 항상 기획이 됐든 기능이 됐든 우리 인간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의 원시시대 사람들은 원숭이처럼 뭔가 무지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역사 사이에 다 디자이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된 거고 디벨롭 된 거예요. 어떠한 자료 없이 어느 순간 팍 하고 되는 건 없습니다. 과거에 뭐 구석기 사람들이 신석기 넘어갈 때 몇천 년 넘어갔다고요? 말도 안 돼. 무슨 뾰족한 도리에 자꾸 앉아 있다가 불편한데 아픈데 계속 그러다가 몇천 년 지나서 이거 깎았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건 저의 디자이너적 역사관이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저를 욕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하냐 하겠지만 저는 인간의 어떠한 기본적 니즈를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서로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욕구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뾰족한 것은 이걸 좀 편하게 앉는 방법 없을까? 형태를 연구하겠죠. 아하, 이렇게 좀 여기를 안 아프게 하면 되겠구나. 재료로는 돌보다는 나무,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서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거를 우리 기술 축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술 축적. 이거는 뭐야? 기획 축적.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 축적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에? 무슨 얘기냐?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핵심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일본과 독일과 미국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일본과 미국과 독일이 가장 잘 살아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사실 망했지만 그 당시 일본은 벌써 항공모함, 비행기, 잠수함, 온갖 그러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뭘 갖고 있었죠? 기술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면 그 기술이 그대로 사회로 묻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만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죠. 어떤 돈만 갖춰주면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기술을 축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획 축적과 기술 축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기획 축적도 사실 예를 들어서 천안함 같은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면밀히 조사해서 일어난 원인부터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하고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유도 안 해요. 왜? 내가 어렵게 안 사실을 내가 너 왜 가르쳐주니? 이래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영상으로 이러한 디자인 개념을 강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안 가르쳐줘도 되는 것들이지만 저는 디자인 플러스라는 사상 하면 이제 조용을 하고 알아주세요. 디자인 플러스를 통해서 디자인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디자인 기획 개념이죠.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여러분이 각 어떤 분야에서든 그것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학자죠, 학자.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논문을 쓰고 또 책을 쓰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또 자격증 시험 공부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순서를 물어보는 요 두 가지의 프로세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뭘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한국인인 이유는 뭘까요? 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 조상이 한국인이었잖아요. 그죠? 인과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어떤 원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결과가 있다. 우연히 뭔가 됐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결과에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 개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SBS에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에서 보면은 어떠한 동네에 도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도로가. 근데 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거기만 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똑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한 달에 두세 번이 꼭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인식 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항상 뭔가 문제를 인식할 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뭐라도 하여튼 이유를 대야 돼요. 뭐라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거. 귀신. 귀신의 농간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도 그랬어요.
독버섯을 먹고 죽어가는데 귀신의 농간이라 그래가지고 굿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여기도 귀신이 뭐 여기가 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이 있었는데 아니 장례식장은 왜 나빠요? 장례식장이? 예? 장례식장 없으면 어떻게 왜 이걸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공포 영화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옥이나 우리 옛날 이렇게 음악이 참 지금 좋거든요. 우리나라적인 게 그 집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판소 이렇게 참 좋아졌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근데요,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서 매 그러한 귀신 나오는 게 거의 그런 장면을 보이니까 내 안에 편견이 생겼어요.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 편견, 개인적 편견,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 귀신이 뭐 여기 지나다가 뭐 교통사고 많이 나서 여기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Y에서 이제 그 관련 전문가들을 와서 뭐예요?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에 그 미끄럼 방지 공사가 불량인 거예요, 불량. 도리어 비가 오면 여기에 수막 현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차들이. 좀만 과속을 하면. 게다가 이게요, 곡선이 원래는. 그런데 앞에 이런 도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곡선이긴 한데 그렇게 급한 곡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직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급한 곡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착시가. 그래서 곡선이 아니니까 속도를 냈다가 들어와서 그때 어때요? 줄이니까 이게 박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비가 오는 날만 또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이게 불량. 게다가 비가 오는 날 이건 또 사람들이 알기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미끄럼 방지라고 했는데 이게 불량이었던 거죠. 결국 잘못된 행정과 사람의 착시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였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이 뭐 어쨌네 저쨌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어쨌나는 것들도 다 분석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단지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을 뿐이죠. 현재도 우리가요, 바닷속 몇천 미터 심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지금도 괴물 그러는데 괴물이 우리 영화 속의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존재들을 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UFO가 그 외계인이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직도 무식한 걸 아주 티내는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 우리 논리. 자,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거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대보십시오.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갔다 왔다. 그거는 논리가 아니죠. 그건 개인의 경험이죠. 객관적 사실이 아니죠. 측정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죠. 없잖아요. 그러면 없다는 증거 없잖아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항상 외계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동네는요, 상당히 돈과 연관이 있어요. 그 미국의 사막 지역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외계인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외계인은 없고요. 그냥 외계인 기념품만 팝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거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외계인 있다고 얘기하겠죠. 봤어도 그건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틀리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뭐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적인 어떤 이런 인과 법칙을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또 모든 걸 다 이런 인과 법칙으로 설명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에는 항상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네, 오류가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디자인을 쓰고 있느냐? 그 디자인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디자인적 행위를 과거로부터 해왔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디자인 개념이나 디자인 행위는 다분히 서양의 디자인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 역사도 힘들어 죽겠는데 서양의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는 디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 원인, 이유를 쭉 타고 들어가 보면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어느 순간 그냥 우연히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사 그러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그 역사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어떠한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은 그때 어떤 유물이나 또는 어떠한 그 역사책이죠. 이런 거죠. 근데 유물이나 책들은 사실 거기도 많은 오류가 있죠. 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쓸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책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정보나 이런 사실들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는 사실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뭐 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이러한 역사학은요, 뭐다 하면 추정입니다, 추정. 그랬을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의 어떤 기준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역사, 우리 입장에서 역사 왜곡 부르는데 지들 입장에서 왜곡이 아닌 거야. 왜? 역사니까. 하지만 역사를 해석할 때 지네 나라만 생각해서 역사를 풀어내버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물론 모르게 지들끼리 하면 괜찮은데 또 그걸 알면 더 기분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것도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그것이 옳다는 사람들을 면박 주고 막 모르면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로 진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역사, 우리 다른 역사는 보지 않을 거고요. 어떤 역사만 볼 겁니까?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의 형태로 나온 게 이제 근대 디자인이거든요. 근대와 그 다음에 이제 현대를 시점으로 해서 디자인이라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근대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근대와 현대, 그 다음 현대 이후의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뭐부터 근대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때요? 재미없죠? 자, 디자인 파트가 좀 양이 많아요. 대충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쳐주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디자인에 대한 본질, 그리고 디자인 너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공부하고 또 색채 디자인, 컬러리스트로서 또 좋은 실기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